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마광숙의 세상은 시어머니 박정수가 찢어발긴 낡은 사진 한 장 앞에서 산산조각났다. 그 사진 속에서 그녀를 비웃듯 서있던 남자가 바로 마광숙의 죽은 아버지였으니 고요해야 할 오후, 노을빛이 정원에 스며들 무렵 박정수는 마광숙과 마주 앉았다. 그녀의 손끝이 낡은 흑백 사진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마광숙은 놓치지 않았다. 박정수의 눈가에는 회한과 미련이 뒤섞여 있었고 목소리에는 차마 다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연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수십 년을 억눌러 왔던 비명이 터져나오려는 듯 그녀는 전쟁 이후 집안의 맹렬한 반대와 가혹한 현실에 밀려 사랑하는 이를 포기해야 했던 아픈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나는 그때 네 아버지를 버렸고 네 아버지와 똑 닮은 아이까지 버릴 수밖에 없었어. 박정수의 고백은 마광숙의 심장을 날카롭게 꿰뚫었다. 임신한 몸으로 가족의 강요에 못 이겨 아이를 낳아 그에게 맡기고 떠나야만 했다는 이야기에 마광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려갔다. 박정수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사진을 마광숙에게 건네며 사진 속 남자에 대한 단서라도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회한과 미련이 뒤섞여 있었지만 마광숙은 그보다 더한 충격에 휩싸였다. 사진을 받아든 순간 마광숙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영혼까지 얼어붙는 전율을 느꼈다. 사진 속 남자는 다름 아닌 어린 시절 자신을 온 마음으로 키워주다 세상을 떠난 그녀의 아버지, 오장수 형제의 아버지였다. 믿을 수 없는 우연이자 마치 신이 내린 잔혹한 저주처럼 느껴지는 현실 앞에서 마광숙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 혼란스러운 진실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날 밤 마광숙은 약혼자 한동석을 찾아갔다. 작은 방 안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다. 동석 씨, 박정수 여사님이 내가 평생 그리워했던 나를 버리고 떠났던 내 친어머니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오장수 씨의 친딸이라면 전 형님과 결혼하려 했던 게 돼요. 이 섬뜩한 가능성 앞에서 마광숙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지옥을 본 사람처럼 흔들렸다. 한동석은 마광숙의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어떤 잔혹한 진실이라도 함께 마주할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마광숙의 가슴은 그리움과 배신감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될 두려움이 뒤섞여 격렬하게 요동쳤다. 평생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이제 자신이 미워했던 박정수에게 향하고 있었고 버려졌다는 상처는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했다. 그녀의 내면은 복수심과 연민 사이에서 끝없이 방황했다. 이 진실이 밝혀진다면 오장수와의 결혼은 물론 시동생들과의 관계마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한편 박정수는 알 수 없는 예감에 휩싸였다. 마광숙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묘한 감정은 단순한 애정을 넘어선 마치 끊어낼 수 없는 혈육의 끈처럼 느껴졌다. 마광숙의 웃는 얼굴에서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이 스쳐 지나가고 그녀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말투에서 자신을 닮은 고집이 엿보였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마치 운명에 이끌린 듯 마광숙의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해 DNA 검사를 의뢰했다. 며칠 후 검사 결과는 박정수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친자 관계 일치. 그 세 글자는 박정수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마광숙은 전쟁 후 그녀가 떠나보낸 바로 그 딸이었다. 순간 수십 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전쟁의 상흔 속에서 사랑했던 남자와의 짧은 행복,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직후 집안의 강요로 눈물을 삼키며 떠나던 순간들. 박정수는 자신이 그토록 차갑게 대하고 심지어 집안에서 밀어내려 했던 그 여성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충격과 죄책감에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오래된 사진을 꺼내들고 흐느끼며 잃어버린 세월과 딸에게 저지른 잔혹한 잘못을 통렬히 자책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회한의 불길이 타올랐고 그 불길은 그녀를 산채로 태우는 듯했다.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고통스러운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터져나오지 못했다. 오장수의 죽음 앞에서 마광숙이 짊어져야 할 비난과 고통이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에 그녀는 몸서리쳤다. 박정수는 더 이상 이 비밀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 앞에서 무릎 꿇기로 결심했다. 박정수는 마광숙을 옛집으로 초대했다. 그곳은 박정수의 첫사랑과 함께했던 추억이 깃든 아프지만 소중한 공간이었다. 낡은 방 안에서 박정수는 마광숙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자신이 마광숙의 친어머니이며 전쟁과 가문
가문의 강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음을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녀는 간절히 용서를 구했다. 광수가 내가 네 엄이다. 나를 용서해다오. 내 아버지도 나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려서. 마광숙은 충격 속에서도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려 했어. 그녀는 원망 대신 따뜻한 포옹으로 응답했다. 박정수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광숙은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으니 라며 흐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랜 세월 쌓인 아픔과 기쁨을 눈물로 나누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오해와 갈등은 마치 봄날의 눈처럼 녹아내렸다. 박정수는 마광숙과 한동석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딸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과 안도감을 느꼈다. 오장수의 죽음으로 인한 죄책감과 슬픔마저도 친딸과의 재회로 인한 기쁨에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듯했다. 마광숙과 한동석의 결혼식은 봄날 아침 하늘이 맑고 푸른 날에 열렸다. 햇살은 마광숙이 사랑하는 하얀 프리지아 꽃밭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정원 결혼식에는 가족과 마광숙의 친구들 그리고 그녀가 도왔던 마을 사람들이 함께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며 모두가 신부의 입장을 기다렸다. 그런데 경악스럽게도 신랑 한동석 대신 크림색 한복을 우아하게 차려입은 박정수가 마광숙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박정수의 눈가는 촉촉했지만 미소는 더없이 충만한 행복으로 빛났다. 박정수는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한동석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는 마광숙의 손을 한동석에게 건네며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다. 내 딸 광숙이를 이제 자네에게 맡기네. 그 순간 모든 이가 숨을 죽였다가 이내 감동의 박수로 장례를 채웠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공기는 따뜻한 봄바람과 어우러졌다. 그러나 결혼식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 마광숙과 박정수의 삶은 또 다른 충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프리지아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 순간 박정수는 딸과의 재회로 새롭게 얻은 평온 속에서 미처 알지 못한 비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광숙의 결혼식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박정수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의 첫사랑이자 마광숙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 쓴 것으로 낡은 나무 상자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편지에는 전쟁 후 두 사람이 헤어진 뒤 그가 겪은 고통과 딸을 키우며 박정수를 잊지 못했던 마음이 절절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마지막 문장이었다. 그는 박정수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아이,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 찾아 헤매던 그 아이가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했다. 박정수의 손은 덜덜 떨렸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편지를 다시 읽었다. 마광숙 외에 또 다른 자신의 핏줄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이 그녀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그녀의 마음은 죄책감과 희망 그리고 두려움으로 뒤엉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정수는 이 비밀을 마광숙에게 털어놓을까 고민했지만 새로 찾은 딸과의 평화로운 시간을 깨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홀로 조사를 시작했다. 첫사랑의 흔적을 따라 오래된 기록을 뒤지고 그가 살던 마을의 노인들을 찾아가 단서를 모았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다. 전쟁 후 한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그 남자를 찾아왔지만 곧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그 여성이 누구였는지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박정수의 가슴은 불안으로 요동쳤다. 그녀는 자신이 또 다른 아이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그녀는 낡은 사진과 편지를 꺼내들고 잃어버린 과거를 되짚으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마광숙은 결혼식 이후 한동석과 함께 술도가의 새로운 공장 확장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 박정수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평소와 달리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 손에 낡은 편지를 내려다보는 멍한 눈빛이 마광숙을 불안하게 했다. 어느 날 마광숙은 용기를 내어 박정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정수는 미소로 대답을 얼버무렸다. 그러나 마광숙은 어머니의 눈에 깃든 슬픔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한동석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고 두 사람은 박정수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아내기로 했다. 마광숙은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새로 시작된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마광숙과 한동석은 박정수가 자주 찾는 오래된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우연히 한 노파를 만났다. 노파는 박정수의 첫사랑이 자주 언급했던
있었던 젊은 여성이 누구였는지 어렴풋이 기억했다. 그녀는 그 여성이 전쟁 중 박정수와 같은 마을에서 지냈으며 아이를 낳은 후 홀로 떠났다고 전했다. 노파의 이야기는 단편적이었지만 마광숙은 그 단서가 어머니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한동석은 마광숙을 다독이며 이 일이 박정수와 마광숙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위로했다. 하지만 마광숙의 마음은 복잡해. 그녀는 어머니가 또 다른 비밀을 품고 있다면 그 진실이 두 사람의 새로 찾은 유대를 흔들지 않을까 두려웠다. 박정수는 결국 자신의 조사가 한계에 부딪히자 전문가를 고용해 과거를 추적했다. 그녀는 전쟁 당시의 출생 기록과 입양 문서를 뒤졌고 마침내 한 이름에 도달했다. 그 이름은 놀랍게도 장미애, 마광숙의 오랜 친구이자 술도가에서 함께 일했던 독고탁의 부인이었다. 박정수는 믿을 수 없었다. 장미애가 자신의 또 다른 딸일 가능성이 떠오르자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즉시 장미애를 만나기로 결심했지만 그 전에 마광숙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렸다. 마광숙이 충격으로 무너져 내릴까봐 혹은 자신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게다가 장미애가 독고탁의 부인이라는 사실은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독고탁은 술도가의 경쟁사이자 마광숙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빌런이 아니었던가. 박정수는 마광숙을 집으로 초대해 조심스럽게 편지를 보여주며 또 다른 아이에 대한 가능성을 털어놓았다. 마광숙은 충격에 휩싸였다. 장미애가 자신의 이복자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녀를 당혹스럽게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손과 간절한 눈빛을 본 마광숙은 이 진실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정수와 마광숙은 함께 장미애를 찾아갔다. 독고탁의 신라주조 사무실로 향하는 길은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장미애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박정수의 진지한 태도와 마광숙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을 열었다. 박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와 편지의 내용을 설명했다. 장미애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박정수가 꺼낸 옛 사진을 본 순간 눈가가 촉촉해졌다. 사진 속 남자는 그녀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독고탁의 불같은 성정을 견디며 살아온 장미애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깊은 회한과 함께 잃어버린 뿌리에 대한 갈증이 맺혔다. 세 사람은 DNA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확인했다. 장미애는 박정수의 또 다른 딸 마광숙의 이복자매였다. 그 순간 세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박정수는 두 딸을 끌어안고 잃어버린 세월을 애도했고 마광숙과 장미애는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받아들였다. 박정수, 마광숙, 장미애의 눈물 어린 재회는 프리지아 꽃밭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순간은 또 다른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지만 전쟁의 잔재와 얽힌 비밀은 여전히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박정수는 두 딸을 찾았다는 기쁨에 잠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첫사랑이 남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맴돌았다. 그가 암시한 또 다른 아이. 편지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이 사실을 마광숙과 장미애에게 숨겼다. 두 딸이 겨우 되찾은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은 어둠 속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며칠 뒤 박정수는 첫사랑이 살던 마을에서 발견된 또 다른 단서를 쫓았다. 오래된 교회 기록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다. 박정수의 첫사랑이 아이를 맡긴 여인,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 보냈던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었다.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아이가 어디로 보내졌는지에 대한 단서는 희미했지만 박정수는 자신이 3명의 아이를 세상에 내보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이 또 다른 아이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그녀는 낡은 사진과 편지를 꺼내들고 잃어버린 아이들의 얼굴을 상상하며 흐느꼈다. 죄책감과 절망이 그녀를 옥죄었고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그녀는 마광숙과 장미애를 불러 모아 떨리는 손으로 교회 기록과 새로운 단서들을 보여주었다. 두 딸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 곁에 또 다른 형제자매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믿기 힘든 현실이었다. 마광숙은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장미애와 함께 잃어버린 그 아이를 찾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전쟁 당시의 입양 기록을 다시
추적하고 오래된 고아원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의 희망을 갉아먹는 듯했다. 그러던 중 마광숙은 독수리 술도가에서 일하는 공장장 고자동으로부터 기묘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고자동은 오랜 세월 술도가의 산증인으로서 과거의 비밀들을 묵묵히 지켜온 인물이었다. 그는 박정수의 첫사랑과 연관된 아이가 있었음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주인어른 마광숙의 친아버지께서 애타게 찾던 아이가 하나 더 있었지라. 소문으로는 어느 부잣집으로 보내졌다던데. 고자동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었다. 마광숙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들의 잃어버린 가족이 독수리 술도가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장미애는 마광숙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아이가 대체 누구란 말이야? 우리 아버지의 또 다른 자식이라니. 두 자매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혼란과 함께 드디어 마지막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어머니 박정수가 더 깊은 알츠하이머 혼란에 빠지기 전에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고자동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캐묻기 시작했고, 고자동은 조심스럽게 한 이름을 언급했다. 그 이름은 바로 박정수의 첫사랑의 자취를 아는 과거 술도가 사람들과 교류가 깊었던 김원장이었다. 오흥수의 줌바 댄스 강의 회원인 그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과거가 베일에 쌓여있는 그녀가 과연 박정수의 잃어버린 아이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실이 독수리 술도가를 둘러싼 복잡한 관계와 상속 문제에 어떤 거대한 파란을 불러올 것인가? 그들의 앞에 펼쳐질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혼돈으로 가득했다. 독고탁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떤 악랄한 술수를 꾸밀 것인가?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